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드리고 실전 투자와 또 자산 증식에도 큰 도움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 같은 상승장에서도 개인들이 마이너스 9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 퍼센트가 90%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또 시장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서 많은 또 수익을 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오프라인 미팅 나와보면 여러분들 얼굴 보면 잘 알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도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가실 텐데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좋으나 또 안 좋으나 제가 항상 여러분들 대신해서 고민과 또 생각, 또 투자 의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드리블해 나갈 테니까요. 잘 또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 브리핑방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내일 모레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내일 모레 이후에, 그죠? 그 후에 주가적이 웬만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다시 리바운딩 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셧다운 문제, 글쎄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했던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거는 단기 유동성 문제에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9월 달부터 계속 지수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계속 롤오버 시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은 12월 둘째 주까지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파장을 칠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그죠, 자금의 흐름을 또 생각을 해보면 3,500피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우리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10% 상승한 구간이 한 3,800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조정이 들어와도 3,800, 3,900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조정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두루두루 이야기 드려가면서 다시 한번 또 오늘도 국내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시죠. 글쎄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지표만큼은 늘상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뭐, 앞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4,050, 4,000, 80, 이 정도 수준에서만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윗단,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좀 윗단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눌려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고점 거래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은 그런 지금의 형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12월까지는 좋다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만큼 좀 다른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 눌려있는 것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좋은 거지, 고점에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어떻게 항상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아주 좋은 것들 빼놓고요. 자, 그래서 고점 거래는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종목별로 상황. 야, 얘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잘 나갈 거야, 이렇게 판단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것들이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판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아까 통계치에서 나온 것처럼 개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따라 들어갔다가 상당히 또 고전을 하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연출된다,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시장을 잘 못 보고 종목을 선택을 잘 못해 라고 한다고 하면 머니케어 뉴스와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주요 뉴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뭐 제가 개장 전에 브리핑 했던 내용이고요.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셧다운 종료 기다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하원에서 공화당 그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원에서 통과 안 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걸 다 선반영해서 시장이 움직여 줄 것이다라는 것들인데, 다만 지금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선물을 또 매도를 칩니다. 자,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물을 좀 사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눈치껏 보면서 하겠죠. 아마 목요일 이후부터 현물을 매수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민성장펀드 조성 이 부분이 한 150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또 국민연금 부분에서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이런 뉴스를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또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용들이 형성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결국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좋은 종목들에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시장에서 열광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하는 그런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이겁니다. 언젠가 또 12월 둘째 주 이후에 주가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보통 12월 중순부터 1월 한 중순 이 사이에는 비수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펀드 매니징, 북클로징을 다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통 보면 성장주 같은 것들, 또 그래서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이거든요. 자, 그 구간들에 나타나서 지수가 좀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1월 15일 돼서 구정 그 사이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앞으로 내년도에 수급 현황이다라는 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배당, 그다음 지주사 이런 것도 관련된 것들 또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뭐 내년도에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다 돈들이 다 이쪽으로도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더 체크업 하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하나엔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어제 처음에 비중 10%로 편입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하나오션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제재가 좀 풀렸다. 뭐 저는 그건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선박 수주를 많이 받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70%를 갖다 선박을 수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엔진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중국 애들도 엔진이 부족하니까 필요하니까 이걸 제재해버리면 본인들이 더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뭐 또 미국하고 또 거래 관계에서 적당하게 또 협의된 내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제재 사항으로 벌어질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뭐 조정을 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상승했다. 그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첫 번째 자리가 들어온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체크업 해주시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쨌든 뭐 친환경 엔진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뭐 최근에 보면 친환경 엔진 이 부분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방향성은 정해진 것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방산 사업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특히 이제 선박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조선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엔진 부분 그 부분은 같이 따라가는 것들이겠죠. 사실은 HD 현대마린 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HD 한국조선해양을 여러분 펀드에 또 우리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화 엔진 쪽을 좀 선택을 해서 공략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이나 하나 엔진이나 뭐 성장하는 그 폭이나 또 개념은 뭐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시장에서 그런 거 너무 염두하면서까지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시장에 흐르는 수급 환경을 더 관심을 많이 쏟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4쿼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장하는 부분이고 제가 하나 오션이나 하나 엔진은 3분기 실적이 조금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4쿼터가 개선이 되고 내년도 1쿼터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여러분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의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연기금이 다시 내년에 투자 비중을 갖다 확대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총 규모가 제가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규모만 해도 18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돈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반도체 들어가고 조선, 방산 뭐 이런데 원전 뭐 이런 쪽에 다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뭐 혹시라도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예상치 않게 또 하락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적당히 또 평단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또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다. 근데 여기 비중을 높게 잡진 않았죠. 일단은 10%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초병 보냈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시장 상황 보면서 뭐 위로 올라가면 그냥 홀드하면서 가는 것들이고 조금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여기서부터 요 스펙은 열려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 4만 원짜리까지 혹시나 온다 그러면 상당히 스트롱 바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자,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자리를 잡는 그런 구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예상한 건 이렇게 되는데 바로 치고 올라와주면 땡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좀 수급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눌리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떤 종목을 이야기 드릴 때 하방 리스크를 갖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노틱스를 하면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하방 리스크 대응 방법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눌려도 여러분들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것들을 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 또 이야기 드려보면 여러분들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되게 시총이 낮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비중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또 주당 단가가 만 원, 뭐 6천 원, 뭐 이렇게 만 원도 안 되는 것들, 2만 원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자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생기면 제가 이야기한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양념장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사이드 디시로 여러분 좀 가끔가다 스몰캡도 넣어드리는데 그것만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계좌 수익률이 다른 분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시장은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잘 나가고 있는 것들,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편성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싼 주식만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또 성장주예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글쎄 여러분들 시장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 안 받아줄 때는 상당히 안 받아주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에 보면 20% 이상의 성장주는 여러분들 포지션 잡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그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 나가야 되니까 일정 비율을 항상 유지하고 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면 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항상 제가 나중에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여러분들 뇌피셜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토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생각도 한번 해요. 여러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공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당 단가도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싼 걸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국토화 제가 어제 조금 편입을 했는데요. 국도화 같은 경우는 일단 에폭시가 주력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녹 방지를 위해서 은색으로 이렇게 도색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선박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페인팅 하기 직전에 기초적으로 이러면 도색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가도 다시 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괜찮게 또 가이던스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제가 보는 것들은 요거예요. 중국 경기 부양책하고요. 제 최근에 보면 그 중국에서 화학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구조조정을 좀 진행한 부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인도 신공장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에폭시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자, 그거에서 또 인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새롭게 공장 증설도 하잖아요. 요즘 공장 같은 게 다 뭘 철제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떻게 돼요? HBM 같은 것을 먼저 발라줘야 되는 것들이 에폭시를 발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박에도 발라줘야 되고 자동차에도 발라줘야 되고 그죠? 자동차 도료 중에 여러분 공장 돌아가면 은색으로 돌아가는 차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되죠. 뭐 저도 뭐 추가적으로 또 딥하게 설명드릴 만한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자, 3쿼터 실적은 좀 그렇죠. 빌빌하죠, 여러분. 자, 지금 2쿼터 대비해서 좀 빠지는데 여기 4쿼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적 그대로 아마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죠?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지난 12월 달부터 1분기, 2분기 가는 동안 계속 올라왔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3분기 연속 어때요? 실적이 QOQ 대비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3쿼터 빠진다고 하니까 아마 2쿼터 실적 발표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하락했겠죠. 자, 그래서 이 쿼터 실적 나오는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그전에는 어떻게 쭉 올라오고요. 이걸 보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4쿼터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연중 가장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보면 화학업종, 특히 NCC 이런 부분에서 다시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포인트를 같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적인 위치로 보면 일단은 신저가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또 공략 포인트 잡고요. 221 라인, 이 아래쪽 라인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뭘까? 라고 퀘스천 마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전체 실적은 YY 대비해서 성장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7, 80%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위치는 저기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거는 다시 리바운딩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화학주 같은 경우는 다 NCC라고 해서 지금 치고 올라갔잖아요. 얘는 뭐 그거하고는 조금 상관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빈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또 우리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 수익률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업이 계속 잘 나가고 자동차 잘 나가고 그러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업황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이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이던스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종목을 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시그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양봉 매수 들어왔고요.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만한 아래 구간의 하방은 별로 널려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한번 계속해서 드리블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버브 반도체 오늘 시초가 잡으려도 사실은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시 눌리면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디바이스 이런 부분에서 이제 MCU, 뭐 그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예를 들면 가전이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들 다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 뭐죠? 디바이스 중심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버브 반도체가 또 그 이렇게 열심히 또 포인트를 잡고 갑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CES가 남아있기 직전에 우리가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못 잡잖아요. 그러면 또 12월 달 가기 전에 한 번 또 쉴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한번 다시 공략을 해줄 수가 있겠고, 최근에 실적 상황을 보면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 진행해서 실적 개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1,000원, 이 정도 수준, 사실 12,000원도 비싼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보통 11,000원 사이에서요, 16,000원 이 정도 사이를 보면서 항상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들어 가까워지면 매수고요. 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차익 실현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종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YY 대비 계속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감안하면서 결국은 매수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좋으면 이 종목이 한 번은 또 빛을 보게 되어져 있다. 올라가는 폭이 올라갔다, 크게 하락하고 올라갔다, 크게 하락하는 이런 파동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여기 와서 제가 사실은 오늘 봤는데 아침에 이 이야기를 못 드렸어요. 제가 녹화 준비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있어가지고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주 안에 한 번 정도는 이게 단기적으로 또 이게 오면 또 끌고 내려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12,000원 이상에서는 잘 잡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12,000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한 10% 잡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11,000원과 12,000원 사이에서 평단 조절해주면 아주 리저너블한 프라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굳히기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번 상승폭은 여기 고점 한번 보세요. 여기 고점 2,000원 있잖아요. 12,000원. 그 다음에 13,000원대. 다음은 여기 14,000원대.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해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16,000원 솔직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전략 준비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체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매수는 안 하고요. 다음번에 한번 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가온칩스 부분에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5만원부터 한 4만원 요 사이에서 평단 조절하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 그것도 CS 보고 하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이 잘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L, 자동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하나 이것만 제가 포인트 드려드릴게요. 언제가 좋습니까? 1쿼터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럼 언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쿼터까지 어때 실적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통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막 움직일 것 같고 자동차 업황이 막 치고 가고 이렇게 갈 거 보이지만 항상 이 종목은 거래할 수 있는 타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가 정해드릴게요. 1월 10일, 뭐 이렇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월 한 15일, 요 사이 정도쯤에, 뭐 그 전에 뭐 저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또 더 좋겠죠. 어쨌든 자동차 관련된 부품, 이런 거 지금 뭐 코리아 FT도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긴 한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급하게 덤비지 않고 어차피 눌려 들어온 거니까 시간 가면서 여러분 천천히 어떻게 돼요? 평단 조절해 놓으면 때가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1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6개월 안쪽에 답이 나오는 것들은 굳이 크게 손댈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뭐 주식이라는 건 좀 싸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 리즈너블한 것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았을 때 여기잖아요. 관세 협상 뭐 난리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부분을 깨트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서도 저점 들어오고 조정 들어온 자리가 여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아래쪽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또 만들어냈었는데 그때 우리가 매수했던 금액이 33,000원 정도 때 이때 시작을 했었는데 이 기준치로 좀 보시면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거 주가보다 낮은 쪽 형성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그래서 좋지 않은 건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왜 지금 이야기하냐? 왜 지금 공략을 하실까봐.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파형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계시다가 12월 둘째 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부터 뭐 그러니까 12월 한 15일부터 1월 15일 요 사이에서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디톡스 같은 경우도 한번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드릴게요. 실적이 개선되고 있죠, 여러분들. 가이던스 나와보면. 이게 4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삐리삐리하긴 한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어떻게 저점 찍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 이제 4쿼터 들어가면서부터는 또 1쿼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1쿼터 가이던스가 만약에 4쿼터 가이던스보다 좋다 그러면 이 종목은 목표가 상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를 처음 내는데 목표가를 13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처음 나왔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점을 형성을 해놓은 부분을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실적 가이던스가 나왔다는 것들은 그만큼 뭐합니까? 이제부터는 그래 바닥은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 주고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 근데 제가 왜 이 종목 안 버렸겠어요? 네, 충분히 시간을 주면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단만 맞춰놓고요. 이 구간까지는 그냥 기다려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는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만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BEP 도달되는 구간이겠죠. 그러면 BEP라는 게 꼭 수익이 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3만 9천 원부터 뭐 14만 1천 원대 이 정도 사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종목 교체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출구 전략을 진행하는 것들이죠. 사실은 이 종목만 하락한 게 아니에요. 휴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토막 났어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덜 반토막 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쪽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꼬라박았습니다. 그렇죠? 그 잘 생각해 보시면 휴재 꼭지점 잡으신 분들 같은 지금 어마무시해요. 차트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그나마 이 종목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가 제가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다 해보니까 충분히 요 라인, 지금 221 라인. 왜냐하면 과거 대비해서 YY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과거의 실적 대비해서 뭐 분기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두들겨 맞은 이유는 그냥 이 업종,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다 두들겨 맞은 마치 게임처럼요.
게임 업종 같은 경우 모조리 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좋으나 나쁘나 그냥 또 뭐 실적이 좋으나 어쨌든 다 반토막 내버렸잖아요. 마치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봄 되면서 또 리바운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형성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인내심 가지고 가시죠. 아무 때나 버리면 되겠습니까? 답이 나올 만한 건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맞고요.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은 저는 그건 용납이 또 안 되긴 합니다. 자, 잠깐 해주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세상에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 했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